자, 유튜버들이 이제 부동산과 표밭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유튜버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혹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어떤 그룹들끼리 알고 있다가, 유통기한 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떠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뜻은 이제 그 규칙을 벗어날 겁니다. 더 이상 임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통제불능입니다. 저는 이걸 노무현 때 한번 해봤죠, 이 게임은. 제가 공식적으로 한 말 있죠, 작년부터. 4대문안 빌라라고 사서 등기 쳐라. 2025년부터 했고, 지금 현재 2026년 6월이죠. 요거 외에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모두에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재학생들한테는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이제 컨트롤하고 커리어 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의 언론 통제와 유튜브 공격, 그리고 상승론자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건 문재인 때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상승할 거다 하면 문재인 때도 세무조사를 압박했거든요. 부동산 애널리스트들한테. 그 다 알면서 짓거리는 어떤 살인좌파 지지 애널리스트 다 알면서 짓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을 떠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람 하나를 찍어서 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철저하게 좌파인데 다 알면서 부동산 떨어질 것이다 짓거리고 있거든요. 자, 뭐 10년 8개월치 최고치인데 제가 전편에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불태화가 안 됩니다. 한 번 뿌린 돈은 회수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통한채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리고 26년 6월 현재 지금 현재 뭐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30년 최소 월세 200만 원은 생각을 하십시오. 주식으로 번 돈이 이제 본격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석가모니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제 슬슬 부동산과 표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요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좀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치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원래 다 알고 있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어야 되는데 자꾸 경제적인 동물, 거기로 전락을 하기 때문이에요. 공화주의는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자, 민간 재건축을 막고 공공 재건축을 만들고 민주당 표밭화시키는 강남의 임대주택에 왜 전라특별 배급도 출신들이나 운동권 인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저기 가끔 나오는 시위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어디 살 것 같습니까? 서울의 그 비싼 데서 어디 살고 있을까요? 걔들이 여러 데 있는 겁니다. 이런 핵심을 찌른 유튜브가 나왔는데 석가모니 재테크라는 유튜브인데 그럼 이제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저는 이미 전쟁을 선포했었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사대문안 서울 외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치안 붕괴가 될 겁니다. 이 범죄도시 시기를 제가 서울에 있던 시기인데 요때가 노무현 때입니다. 이 범죄도시 배경은 노무현 때예요. 삼합회가 돌던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칼싸움하던 가리봉동 대림동 시절이에요. 이때 퍼진 것 중 하나가 이때 시작된 게 안산입니다. 안산에도 저기 그 조선족 지역 엄청 많잖아요. 그럼 누가 시작했냐?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중국 동표하면서 그거 띄운 것도 얘고요. 그래서 2020년 기사 보면 대림동에 조선족 동포와 중국인들이 몰려든 건 대략 20년 전부터다.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이들의 비자를 확대해줬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비자 문제로 고향을 돌아가지 못해 어쩌고저쩌고 가족 해체 고통을 겪는 그래서 5년의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조선족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동포로서 포용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뭐 NL계 특유의 민족주의. 뭐 그리고 2003년 서울 조선족 교회를 찾아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조선족 동포들을 위로한 일도 조선족에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법 체류자 정착시키는 것도 노무현이 이 짓거리였습니다. 추방하지 말라고. 사실상 동포라는 건 같은 국적자한테 쓰는 거거든요. 중국 동포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중국 동포란 건 없어요. 이거 한국에 쓰는 굉장히 이상한 용어인데 그걸 노무현과 노무현이 정치로 끌어들인 N에게 민족주의자 이 새끼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투표권입니다. 노무현 때고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법안은 2005년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 얘들 이 열린우리당 이 안에 이화영이 있거든요. 얘들이 진짜 친북 그리고 반미 요 성향이 커요. 그래서 노무현이 막바지에 한미 FTA하고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막바지에 친미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지켜주고 버림받았고 그랬죠.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이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체류 지역 지방단체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범죄도시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일입니다. 노무현이 만든 이 치안 붕괴.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불법 체류자가 넘쳐도 지금 이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예요. 이전에는 칼 차고 돌아다녔습니다. 삼합회들이 등에 이거 긴 칼 차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칼싸움도 길거리에 나고 있었고 유튜브에 지금 찾아봐도 뭐 가리봉동, 대림동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전국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제주도, 인천 지역도 대표적이지만 늘어나고 있죠. 5대 강력범죄 그중에서 늘어난 곳이 급증한 곳이 청주입니다. 청주. 여기도 좌파 소굴이죠. 청주. 충북 5대 범죄 상단기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청주 쪽이 엄청 늘어났죠. 청주에서 뭐 외국인이 집단 싸움하다가 뭐 이런 불법 체류자, 마약 이런 거 퍼져 있는 게 이쪽입니다.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20년 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을 정도로 좌파 진영은 지속적으로 불법 체류자 유입을 시키기 위해 발버둥 쳐왔습니다. 내가 왜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되는데 소처럼 일한 대가가 강제 추방인가? 불법 체류자 추방 운동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자, 애초에 원래부터 PC주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난민 받고 불법 체류자를 확대시킨 게 아니라 이미 노무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대문안 서울권 내에 최대한 좌파를 몰아내고 빌라라도 사는 것은 이 월세증을 넘어서 이 치안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속합니다. 대림과 가리봉동을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의 미친 부동산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저런 치안 문제나 여러 가지 위험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였죠.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을 하면 저걸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저쪽 가격 올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률을 낮출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 표밭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죠. 자, 그럼 여기 추가해 봅시다. 이제 제3외계 좌파들의 공통점으로 난민, 불법 체류자, 치안 붕괴, 부동산 상승 요게 패키지거든요. 패키지.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바이든 때도 나온 일이죠. 미국이 의외로 생각보다 늦게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실제 노무현 이후 사회초년생인 80년대생들은 그 여파로 죽기 직전 노인들을 돌보면서 대신 월세를 싸게 사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자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주변에 몇 명 한 사람들도 있어요. 노인들 아파트는 있고 거기 혼자 사는데 이제 독거 노인들 그걸 이제 뭐 거기서 싸게 살면서 그리고 못 견디고 그대로 서울을 떠나서 낙향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민간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 불법 체류자 대비 성 쌓기입니다. 치안 안정 지역을 성을 쌓아서 지키는 거예요. 내성을 쌓는 거예요. 내성. 외성은 두고. 청주가 난리라도 이거 간단히 말하면요. 후대에 속하는 이유래요. 청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고급 지역이나 그런 건 치안이 당연히 안전하겠죠. 자, 서울을 기준점으로 보면요. 인천에서 여러 가지 불법 체류자 중국인 그런 거 치어 들어오는 거 막은 재개발이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금천구 여기서 동작구로 튀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신대방에서 막았어요. 신대방에서 막고 그래서 튕겨 넘어간 곳이 관악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이제 2000년대, 2010년대는 청년 주거 지역이었으니까. 그리고 광진구에서 동대문구로 넘어온 거 이거 중앙으로 넘어오는 거 막는 게 왕십리 라인입니다. 회기도 넘어갔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쯤 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 내성을 지키는 거야. 내성. 원래 이거 떠들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서 성을 쌓아가지고 방어하는 거. 디벨로퍼들이 다들 바라는 거였어요.
가리봉동, 대림동 재개발. 싸그리 다 쫓아내고 재개발해서 여기는 한국 땅이야. 요즘 여기 있던 놈들 대림 자체가 이제 중국인 땅이다. 우리가 만든 거다 하면서 그런 거 선동하는 새끼들도 있던데 중국인 놈들. 예. 자, 그럼 이거 원래 떠들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거 공식적으로 해놓으면 이제 아예 그냥 화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막을 테니까. 근데 지금 왜 떠드냐? 첫 번째, 2026년 1월 디벨로퍼 창업보다 폐업이 많습니다. 재개발 못해요. 재건축 비용도 이제 감당 불가하고 재개발 못해요. 부동산 PF 같은 게 한번 터지면 이 공급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 부동산 PF 같은 게 한 번만 터지면 작살나는데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축은행이 주식에 의존해서 재무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 해결한 상태거든요. 돈 뿌려가지고. 부실 채권을 부실 자산화하는 방식인데 원달러 환율이 왜 튀냐? 간단히 말하면 한국 경제의 질과 화폐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질이 더 높은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미국의 글로벌 리세션 공격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화되고 미국만 이제 GDP가 올라가는 그런 자본의 질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실 채권을 부실 자산을 시키면 중국이 주식 올렸다가 딱 팡 터뜨리듯이 폭락시키면 그만이죠. 세 번째, 오세훈이 당선되었는데 뭘 하든 손발이 묶여있어요. 서울시의회 대다수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요. 왜 종묘 개발에 뛰었냐면 박원순이 망가뜨린 SH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부동산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다음 추가 부동산.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근데 서울시 의회에도 민주당 압승, 그리고 중앙정부 LH 쪽이 SH랑 LH가 둘 다 공급해버리면 일단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비용은 올라갈 거잖아요. 인건비든 재료비든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SH가 할 걸 최대한 방해해서 LH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중국인 지대는 외곽으로 늘어날 거고 치안은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대문안 빌라 그리고 좌파 없는 서울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최소 5년 차에 5천 연봉대 1억 정도 모은 사람 이 정도 기준이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도 문제인식이 부동산 상승으로 뭐 예산 딱 증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2배 증가해가지고 폭탄을 맞은 80년대 90년대생들이 이걸 직격으로 맞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니들 30대는 좌파를 지지 않았느냐 묻는 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재폭탄을 맞아서 위약금이나 맞는 이재명이 이 살인자파 놈들은 왜 우리랑 다른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이제 민주라고 떠들 수도 없잖아요. 참정권을 침해하는 족속들이지. 일생을 부모 자식을 뜯어먹은 80년대 90년대 초생들의 부모 자식 세대를 뜯어먹은 게 이 NLPD와 X86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들에게 뜯어먹으면서 부동산 공급해주고 이들에게 신용사면 해주고 한 거는 MB 오세훈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손자 세대까지 뜯어먹겠다고, 즉 15세 이하 이 80년대 90년대생 자식 세대들까지 뜯어먹겠다고 연금이니 뭐니 별지랄 다 하고 나대고 있죠. 거기에다 그 자식 혈통의 패미로 또 나대는 거 보면 더 지랄났습니다. 돈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 간단한 논리를 누구도 대놓고 말하는 걸 정치적이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어요. 타락한 거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이쯤 되면 있잖아요. 다 알고 모른 척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모르면 당해야지. 애초에 좌파들은요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부동산 공급 박원순이 막았거든요. 서울 부동산 공급. 막고 한 짓이 이런 거예요. 남은 의존처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다. 이 NLPD야. 정년 연장시키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더 많이 뜯고 철저한 배급 가축 세대인데 문제는 그 가축을 귀족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그럼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들이 실무자 세대고 그 자식 세대인 2000년대 2010년대생들이 있어요. 이 세대들은 생존은 어쨌든 해결했어요. 실무자 세대고 뭐 면접 보면 이 세대들이 면접을 보는 세대들이죠. 그럼 이 세대
X86 자식 세대들이 이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지금 20대와 10대 후반이죠. 저 부동산 상승 누가 그대로 세게 맞을까? 요 자식 세대들이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말은요. 20대 초반의 취준생 그리고 자파를 걸러봤기 때문에 새로운 생존 방법을 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위의 설명들은 뭐 최소 1억 정도는 모은 사람들이 대응하는 용도지. 다시 말하지만 생존 방법 이제 20대 초반들이 지금 현재 생존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경쟁자를 죽여라. 다시 말하면 파이가 줄어드는데 경쟁자랑 같이 가면 죽어요. 경쟁자를 죽여야지.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설마 선거철 좌파들이 선거철에 어쩌고저쩌고 짓거리는 이런 좌파들이 나중에 정책할게요 이런 말하는 거 믿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이재명 공약이 이거예요. 이재명 공약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자, 정반대로 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파이가 줄어드는 거. 이민 변호사든 세무사들은 전부 이야기하는 거 탈출이 많다. 탈조선 디아스포라가 많다. 즉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금리 올리잖아요. 이제 더 줄어들 거예요. 이건 뭐다? 경쟁자를 죽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좀 아는 척 좌파한테 조언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부동산 잘 아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좌파를 엄청 싫어하면서 또 주변에 좌파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고 앉아있어. 주변 인물들 중에 좌파가 없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정치관은 가치관이 공합이고요. 무엇보다 좌파가 돈이 젊을 때 프랑스 새끼들 말을 왜 믿습니까? 그 새끼들이 좌파 원산지인데 젊을 때 좌파고 나이 들어서 우파가 돼야 된다 이런 뻘소리를 왜 믿습니까? 그 프랑스의 어떤 정치인 머저리 새끼가 하는 소리거든요. 뭔 개소리예요. 그거 애초에 동작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지. 무슨 종교인이 돈을 벌면 종교를 바꿔요? 하레디가 뉴욕에 있으면 일하는 하레디지 하레디가 아니게 되나? 돈 많은 좌파가 되는 거지 무슨 우파로 전향을 한다는 뻘소리하고 앉아있어. 이제 해조에서 내 나이 시대라는 표현을 하던데 내 주위에서 꺼져라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꺼져. 너하고 상종 안 해. 꺼져. 좌파는 일상에서 배제하고 거절하고 어차피 멘탈 뱀파이어와 언젠가 돈 빌려달라고 밖에 말 못할 시한폭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재앙 덩어리를 제거하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는 사랑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한다는 족속. 그리고 올림픽 공원 참가자는 친해질 수 있잖아요. 좋은 타이밍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본질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고도 추상화된 관념이 드러날 때, 그때가 사람을 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